Silicon glass, a pain in the ass. I read it on a thread, but we should all be here for something in love. Hoping for something in love, but I'm drowning in love light. It's going for a night again. It's going for some sign of the times, some stupid tricks. Going for a night again. Oh, silicon glass.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입니다. 오늘은 벨로스터 N DCT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 24살 벨로스터 N DCT 오너 강윤택이라고 합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로스터 N DCT 2020년 모델이고요. 스펙은 수동이랑 다르게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현대 옵션은 1프로비고 M 퍼포먼스 파츠에서는 언더 카본 옵션이랑 흡기 옵션 두 개만 빠지고 완전 풀옵션이에요. 그러면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쯤 출고를 했어요. 키로수는 지금 17,600km 거의 엄청 많이 탔죠. 많이 타셨네요. 네.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셨어요? 네. 제가 청주에 거주하는데 직장이 대전이다 보니까 2, 3개월 정도 대전으로 계속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거는 빠삭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고했을 때 4,100만 원 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딜러 할인 받고 제가 4,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1,600만 원 유예 할부라는 게 있어서 1,600만 원은 4년 뒤 한 번에 내거나 차를 반납을 하거나로 구매를 했고 나머지 금액만 4년으로 할부를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월 납입금이 얼마 나오나요? 월 납입금은 60만 8천 원 정도 나와요. 각종 월 유지비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세금은 연세는 아직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1년 보험을 계약을 했을 때 380만 원 정도. 380이요? 네. 그리고 기름값은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은 한 달에 한 3, 40만 원? 많게 30. 나오면은 70만 원까지도. 그럼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8인치인데 19인치 옵션 순정일 때 시내 주행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기준으로 한 6km 적게 나오면 4km대 이렇게 나왔었고요. 고속 주행에서는 스포츠 플러스로 다닌 적이 없어요. 에코 모드 놓고 100km 크루즈로 가면 한 16km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시내에서 에코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내에서 에코로는 제가 초반에 좀 다녀봤었는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한 8km? 한 2, 3 정도 올라가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차가 예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차가 너무 예쁘고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저 차 뭐지? 하는 정도로 색도 튀고 많이 예쁜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장거리나 이런 데 다닐 때도 빠르지만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고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2.0 터보에서 낼 수 있는 최고속을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0 터보 중에 감히 말하지만 최고가 아닐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 꾸미기 되게 좋아요. 다이 하기도 되게 쉽고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좀 저렴한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재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이 하기도 쉽고 뜯기도 쉽고 용품도 되게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 되게 만족스러운 튜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서킷 입문자. 제가 24년 살면서 처음으로 이 차를 타고 서킷을 가봤는데 그때 베스트랩이 2분 9초가 나왔어요. 처음에 가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2분 9초가 되게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도 그냥 악셀링만 하면 돼서 되게 좀 쉽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서킷 문화를 갈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서킷도 그러면 차발로 달릴 수 있다. 그쵸. 네, 완전한 차발로 악셀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차량은 DCT 모델이잖아요. DCT 장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DCT는 제가 공부를 하기로는 완전한 오토는 아니고 수동을 기반으로 자동화 미션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동 자동화 미션. 그래서 수동을 안 타더라도 수동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세미 모드로 놓으면 자기가 변속을 하지 않아요. 1단에서 제가 RPM을 7000 레드존까지 때려도 변속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변속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재미지 않을까. 이렇게 주행할 때도 변속 충격들이 한 번씩 탁탁탁탁 이렇게 때려주면 수동을 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저처럼 수동 운전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죠. 혹시 2종 보통이신가요? 네, 2종 보통입니다.
이 변속도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변속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M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제가 이제 K7 탈 때 사고 대차로 M2를 받았었는데 그때에 탔었던 그런 느낌이 이 차에서도 느껴져요. 그 정도로 네. 재밌게 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탈현대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인 게 단점이에요. 어디 가서 너 그래봐야 현대잖아 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네요. A7 촬영했을 때 차는 정말 다 좋은데 최악의 단점은 아우디다. 맞아요. 이 차량도 똑같네요. 최악의 차량- 단점은 현대다.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두 번째 단점은 차량 가격이 퍼포먼스적으로 가성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싸요. 올류 K7 기준으로 그 신차값보다 완전 풀옵션으로 넣었을 때 얘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 정도로 중대형보다도 비싼 차값을 가지고 있는 게, 저같이 이제 뭐 카푸어처럼 차를 애착적으로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차값을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차값이 좀 비싸다. 어느 정도라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3천만 원 초반? 3천만 원 초반? 1,000만 원이나 깎았어요 지금. 바램입니다 그냥. 네, 이거는. 바램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이제 뭐 단점이라고 솔직히 뽑을 건 없는데요. 네. 요런 거. 아, 내장재? 네. 4천만 원이에요. 네. 4천만 원인데 요런 내장재들이, 마감재가 다 싸구려 마감재로 예. 되어 있는데 요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시트 색깔을 못 정해요. 저는 베이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베이지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올류 K7 때도 만약에 차를 안 바꿨으면 베이지색으로 전체 튜닝을 했을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시트의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건 시트의 색깔을 적응하실 수 없는, 내장재 색깔도 고정이 되어 있는,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블랙으로만. 네, 무조건 블랙.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러면 또 단점이라기보단 뭐 아쉬운 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잡소리가 조금 아쉬워요. 준준형이고 저렴한 차다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는 입장에선 4천만 원이라는 큰 거금을 주고 사는 건데, 엔진음 자체가 파기통이다 보니까 엔진음 소음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방음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경량화를 위해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소리가 많이 좀 들어와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또 네. 무거워지니까 또 느려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없어도 괜찮은 딱 그 정도예요. 하지만 달렸을 때 좀 모든 게 용납되는. 네, 맞아요. 딱 달렸을 때 이 차가 저를 딱 빨아들여줬을 때 그런 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또 이거는 살짝 아쉽다 할 거 있을까요? 이 알칸타라 옵션을 조금 더 고가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세 군데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더 뭐 아쉬운 점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뒷좌석을 좀 버리는 차더라도 네. 뒷좌석에 문을 만들어준 이유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라고 만든 거잖아요. 뒷좌석에 송풍구가 없어요. 저는 동생을 뒤에 태우고 여자친구를 강상 옆에 태우니까 네. 가운데 좌석도 앉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에어컨 바람은 다 막히니까 동생은 춥다 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네. K7을 타다 넘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자리가 살짝 벌칙 의자네요.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뭐 대표적인 거 하면은 스포츠성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살짝만 달려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네. 살짝만. 여기서 커스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를 떼면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끌 수 있어요. 저는 변속기랑 엔진 그리고 네. 배기 사운드만 스포츠 플러스, 아. 스티어링이랑 서스펜션은 그냥 스포츠, 차세 제어 장치랑 ESD는 네. 공도에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예 그냥 일반 모드로 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만 달려보면 오. 변속 충격도 방금 네. 이제 2단에 3단 넘어갈 때 이게 변속에서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의자를 밀어주거든요. 뒤에서. 그게 이제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의자를 밀어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의자를 한번 톡 쳐줘요. 아. 그래서 변속 충격을 느끼게 돼요. 근데 진짜 미션 반응이 물론 잠깐이었지만. 네, 변속도 되게 빨라요. 이게 방금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레브 매칭을 자동으로 하거든요. 방금 내렸을 때 RPM이 자동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0까지 쳐요. 3단에서 2단을 내릴 때 5000까지 치고, 제가 만약에 억지로 내렸을 때도 6000에서 레드존을 치는 존까지 가더라도 네. 단을 변속을 해줘요. 미션이 그만큼 튼튼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아,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차량 타고 다니시는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주위 반응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가의 차량이 4천만 원이면 스팅어나 G70, 독삼사 차량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사지 이거 샀어?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 나이도 어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은
돈은 따로 모아두고 할부로 구매를 한 건데 너는 카푸어잖아 뭐 이런 말들도 많았었고 근데 뭐 이런 말들은 주변 말들일 뿐이고 저는 괜찮거든요. 그만큼 저는 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월급의 한 5분의 1 정도 차량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시선은 이거 사지 왜 그거 샀어. 네. 다른 차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제발 그러신 분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편러들의 좀 불필요한 관심이 많은 맞아요. 차량이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에 대한 매력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JS 모델이 차라리 아예 출시를 안 하고 아니면 JS는 JS대로 그리고 네. N은 그냥 N 모델로 나왔으면 조금 더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근데 이제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시작한 스포츠성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인식이 아무래도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DCT 모델로.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차가 일단 많이 비싸요. 생각하시는 것 외로 수동을 샀을 때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이 친구는 할부금에 많이 내야 돼요. 이건 수동 모델과 동일하긴 한데 고급류를 넣고 일반류를 넣고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전 들었어요. 전 출고하고 한 번도 일반류를 넣어본 적이 없어서 고급류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실 거면 배기음이 틀리다고 하거든요. 팝콘음이나 이런 음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서우토바님 채널이나 혹은 벨로스터 N DCT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했을 때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거의 한 일주일 가량을 그걸 다 봤거든요. 많이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서킷이나 와인딩을 즐겨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적합하지만 직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차보다는 스팅어나 G70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많이 좀 드려요. 내장재는 바라시면 안 돼요. 달리기만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 따가워서 두세 번쯤 후회했던 적은 있어요. G70으로 기변을 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한번 해봤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주차장 내려와서 내 차를 봤을 때 우리 깡베리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예쁜 차량이라 후회를 하다가 후회가 없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차량이 나를 반겨준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로스터 N DCT라는 차량은 직발보다는 와인딩이나 서킷에 더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보다도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구매를 하실 거고 저처럼 나이 어리시고 이러신데도 오랄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 능력 선에 맞춰서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을 타면서 벨로스터라는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운전도 되게 안 좋게 하고 칼치기라든지 공도에서 안 좋은 운전 습관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 차량이 양칼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요렇게 저희가 다 같이 만들어 가면 언젠가는 한국 모터 스포츠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이 차량이 좀 더 고성능 차량으로 더 개발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을까,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 같이 고성능 차 타시는 모든 분들은 운전 또 서킷 가서 더 즐겁게 하시고 공도에서는 양칼 소리 안 듣게 운전 잘 하시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스포츠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스포츠 문화를 좋은 문화로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이거 많이 비싸게 주고 샀어요. 네, 제네시스랑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혼자서 집에서 막 다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이 이제 도움 주시거나 같이 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연락 한 번씩 드리고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푸어라고 해서 진짜 돈이 없어서 카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차에 돈을 쓸 수 있어서 카푸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웃으면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 중인 드리프터즈 끝까지 항상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